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갑명 실전 비결. 오늘은 종격사주에서 육친 찾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이 종격사주는 내격사주와 달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자식, 또는 부모, 또는 조상, 이런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격사주를 구성하는 것은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닌 약 3개의 오행만 있고 2개의 오행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육친 찾는 법이 다시 있게 되는데, 육친 찾는 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이 종격사주를 구성하는 것은 정축일주, 어빈이 많다고 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사주도 유축합을 했고 2개의 축토가 있으며 기토가 2개가 있다. 그리고 병신년이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 병정화는 형제간이에요. 2개의 기토가 있으면서 온통 축월이다. 그래서 이 정화는 축월의 정화는 인묘이다. 그리고 2개의 기토는 축토의 또한 인묘이다. 그러기 때문에 종격을 구성을 시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의 관살과 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종격을 구성하는데, 종격사주는 대체로 어머니의 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종격을 구성하는 것이고, 있어야 할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종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화 형제는 있으나 이 신금의 병지, 유금의 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도 병든 것과 같이 매우 허약한 그러한 병화이다. 그래서 이 병화를 믿고 뿌리 근도 없기 때문에 종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종을 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형제력이 없다. 이 종격을 방해하는 이 병화의 덕이 없다. 또한 더불어서 나의 천은 축중 신금이 처가 되는데 2개의 축토와 유금이 있어서 이 유중 신금이 있고 신중 경금, 축중 신금들이 2개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꽃밭이 되겠지만 이 재성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격 사주들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금기는 재물, 재산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근무하거나, 이 토기는 부동산업 관련 이쪽에서 근무하거나, 그럴 때 이 축토는 재고 창고이다. 그래서 이 철광석 창고이다, 재고 창고이다, 여자 창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 중매업소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이쪽을 형성시키고 철광석과 관련된 그런 업종이거나 철공업, 포항 제철 공장 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2개의 축토가 있고, 그러면 이 철광석이 엄청 많은 철을 상징한다, 재물을 상징한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 여기에서 경금이 되었건 신금이 되었건 이쪽에서 투출이 되었다면
금융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어떠한 증권회사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화는 어차피 귀신이다. 이 병화는 여기에서 종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데, 그래서 이 비급의 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나 축토가 모두 설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파극하는 그러한 염려는 없다. 이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 목국 토의 근근 목을 함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사주의 기운을 살펴보면은 토극수를 하지만 토국수를 막는 목기가 없다. 그래서 토국수를 하니 금기가 설기로 토국수를 완화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 금, 수, 우는 여기에서 길하다. 왜 그러냐면 수는 이 비겁을 병화를 제거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길하고, 제일 안 좋은 운은 인수운이다. 그 두 번째로 안 좋은 운은 이 화기운의 운이다. 그러나 이 화기운은 이 토기가 설기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난다. 그러면 최고 안 좋은 것은 바로 목기운이 제일 안 좋을 것이다. 수기운까지는 무난하다. 대운을 살펴보면은 있어야 할 어머니가 없다. 갑자기 어머니가 뚝 떨어져서 나왔다. 오히려 사주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인신충과 묘유충의 발생이 이 인묘대운에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파도타기 운으로 오르락내리락 좋은 것을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로 승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이다. 이 사주의 진짜 좋은 대운, 이때를 활용을 해야 된다. 임진대운은 임수가 나타나서 이 병화를 완전히 제거를 시키는 그러한 운이요. 이 진토는 유진합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운이 되고, 이 계사대운 또한 이 병화를 제어하고 사화는 사유축 삼합을 드디어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다. 또한 여기에서는 간보대운은 여기에서 간목 자체는 각기 합으로 가고, 여기 오화가 약간은 풍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토기에서 설기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나간다. 그 다음 을미대운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상태가 되고, 이 미토 역시 충미충을 하는데 이것을 말려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을미대운은 그대로 다당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된다 그래요. 이것에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 충미충을 하게 되면 화개살, 묘신이 열려버린다. 열리면은 이 자칫 정화가 화개살에 열리는 것에 의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망수와 같다. 그래서 이 이후의 운은 병신대운이 되는데, 그래서 을미대운이 제일 위험한 대운이라고 보면 되겠다.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추월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이 간목이 있고 벽갑 인정시켜주는 경금과 온화복로하는 무토가 있으면 의식주 걱정이 없다. 일평생.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가 전혀 없다. 그리고 7글자가 곡각 평두살이 되니 구제중생 활인의 삶을 살아야 할 명식이다. 신약하여 중사주를 이른다 해도 2개의 기토는 축토에 임묘당하고 시주 공망으로 재물과 기숙주가 공망이 되니
큰 발복을 이루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임진계사대운을 잘 활용하여 삶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 정축백호가 발동을 하면 음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양기운은 모두 비운이 되는데 육친 간의 혈광사가 만을사주로 조상의 묘소가 냉기가 흐르고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화장해서 낙골 땅에 넣어야만이 이 후손들이 평안함을 찾게 된다 그래요. 이 사주는 통군처가 없으니 종화불론 신강하게 해당되어 종화생적격이 되는데 이 병화는 귀신이지만 습토가 설기하므로 극무력하여 재정을 파악하지 못하니 다행이다. 혹자는 종격사주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종격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모가 가난해서 타 집안으로 양자가는 것이 종격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겠다. 그러므로 종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비록 고아이며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그 부모는 따로 존재하고 양자를 갖다고 해도 그 부모가 친부모가 될 수 없듯이 종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천수에 보면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이라고 이런 글이 종격사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개의 양천가는 당행의 기운을 따르고 세력을 따르지 않으며 5개의 음천가는 세력을 따르며 정의가 없다고 했다. 즉 다시 얘기해서 5개의 양천가는 기운을 따른다. 이 세력을 따르지 않는다. 기운을 따른다는 것은 월지에서 투간된 그 힘의 유력, 무력, 그 기운을 따르고 이 음천가는 세력을 따른다. 세력을 이루기를 좋아한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이 기라는 것은 계절의 원령을 의미하고 세라는 것은 오행의 세력, 많고 적음, 글자, 숫자가 많고 적음 이것을 따진다. 그러므로 양가는 원령을 얻으면 종하지 않으나 은가는 원령을 얻고서도 종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연주는 부모조상이며 일시주는 처자궁이 되는데 진화기격이 아닌 다음에는 종격을 이룬다 해도 그 세력에 의지하는 것일 뿐 일간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금묘 화실 속에서 이것이 저울추가 되어서 육친을 찾게 된다. 항상 이 명리인이 억부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묘화실이다 그래요. 이 금묘화실은 대단히 중요한 성분이다. 이 필자가 말하는 이 부분은 거의 다 금묘화실에 이루어져서 통변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묘화실을 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망각을 해버린다. 그런데 금묘화실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부분 속에서 모든 육친을 찾게 된다. 금묘화실로 인해서. 그래서 금묘화실만 잊지 않고 안다면 이 육친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월지에 축중신금은 아버지다.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죠. 월지. 같은 축중신금이 있어도 일지 축중신금이 있고 월지 축중신금이 있지만은 일지 축중신금은 나의 처이고 월지 축중신금은 아버지이다. 이것을 금묘화실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육친의 변화가 나타난다. 신금과 유금이 있으니 시지유금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를 낳은 자는 시간기토로 종모이다. 월간기토 조부의 첫째 여자는 횡역사를 당하였고 아버지는 후 조모의 소생이다. 무인수 사주이게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 신금과 합의되는 연관병화가 어머니이다. 그래서 연관병화가 귀신이다. 어머니 덕은
전혀 없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런데 세계의 신금에 암합을 하고 있으니 2번 시집가거나 3번 시집갈 어머니라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차자의 신중 경금이 또 있으니 부모의 인연이 바뀌었다는 점을 상징한다. 어느 사주나 이 다자는 무자가 된다. 많은 글자는 없는 글자가 된다. 그래서 태왕직절을 봐야 하는데 축중신금은 쌍둥이가 되어 있으며 유축합으로 공망지합이며 축토는 근교 묘신이기에 아버지 단명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제가 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데 경인대운 12제청민은 아버지 사방하고 어머니는 제가 있으며 당주는 종무선에 성장하게 되었다. 이 사주는 종무선에 성장하도록 정해진 사주이다. 또한 당주의 누라는 병화로 통변하게 된다. 일지 축중신금은 처가 되는데 유축합을 하니 유중신금이 처가 된다. 그러나 시주공망이고 일지 축토는 공망지에 앞대어 들어가니 비록 공처가이지만 처성 인연의 변함이 있을 사주이지만 부부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백고발동에 처성이 유산 낙태를 당하게 되고 한 자식 잘못될 것을 상징한다. 근기에 종했으므로 금은 보석, 은행, 재무담당, 세무행정, 철공업, 건설, 개발업 등이 되는데 일지축토는 근기 창고이고 이 철강석의 창고이다. 그러한 유금이 유축합을 하게 되니 철공업에 해당하는데 당주는 철공업 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일시지 유축이 협공하여 사화를 불러와 조우시키는 사주이다. 왜냐하면 이 유축합에서 사화를 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 상당히 귀중하다. 이 사화는 보이지 않는 조신이 되어서 사주를 조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사화가 있다. 이 사화를 충을시키는 해수세년은 항상 이 사주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동, 변동, 움직임 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 묘라는 글자를 만나면은 항상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일지 유축합을 해서 사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면 사화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이 사주에 조우하는 기운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충미충을 하는 미녀를 만나면 유축합이 깨어져 버린다. 그러면 사화가 사라져 버린다. 이 부분 속에서 조우하는 것을 딱 놓치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이다. 집안에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돼서 난방을 못 한다면 급격하게 추위가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이 급격한 사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를 충을하는 해수운, 묘목운, 미토운은 항상 주의가 유방된다. 움직이는 변동, 변화수가 반드시 있게 되는 이것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을 이거에서 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는 것에 거의 다 눈에 안 보이는 공방기운, 눈에 안 보이는 도충 협공기운이 형충 파일을 당했을 때에 내 신상 이변수 변화 변동이 더 많게 된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이런 사주의 특징은 또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이 처가 가권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 처를
공처가 애처가로 사랑하면서 바람 피우지 않고 끝까지 처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고 비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일지축토가 정축일주로 축중신금이 처인데 유축합을 했기 때문에 유중신금이 처이다. 그런데 도우시키는 사화를 충파시키는 해수년, 묘목년, 충년에는 부부합을 하는 유축합, 사유축 사밥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부부간에 꼭 풍파가 나타난다. 제일 먼저 재물의 풍파, 이동, 변동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된다. 해수와 묘목과 미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묘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주는 사유축에 반대되는 것은 해묘미다. 그래서 이 해묘미에 이것을 모든 부분 통변을 해묘미연이라고 그러면 이동, 변동, 재물 변동, 부부간의 풍파수 이 부분을 꼭 봐줘야 한다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종재, 종격, 이것은 종재라고 못하고 아우생합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우생합격은 이 처성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처의 말을 잘 듣고 애처가 공처가로 여기에서 살아야만 집안에 풍파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